네, 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사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의 죽창 3기자 신다은입니다. 2기자 마물학사 김양진입니다. 1기자 김교원입니다. 4기자 방아동 티백 류석우입니다. 아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갑자기 오를 부를까 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오. 정의의 죽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좀 정의의 죽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너무 네.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유, 공격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야죠. 만물 학사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만물 석사가 되도록 마음을 네. 속삭. 노력해 갈고 주세요. 닦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의원님 네. 어떻게 한겨레 사옥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아마 저우민고가 아. 네, 저우민고 오셨나요? 같습니다. 아. 네, 저우민고 같습니다. 너무 안 죄송합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네요. 진짜. 네. 정말 뜻밖입니다. 이제. 네. 아니 많이 오셨을 줄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딱 이제 임기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 물려주시는군요. 그래도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 아직, 남았으니까. 그러네요. 예. 저희가 마지막 찬스를 썼네요. 대기실에서 네.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 의원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4년 동안 그러니까 19대 어쨌든 네. 19대 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하신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 소속 죄송합니다. 네. 편집해 주세요. 19대 때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하시고 네. 그때 이제 다시 이제 24년 맞아요. 2월에 네. 정의 자, 녹색정의당 19대 국회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질문 자체가 이게 지극히 딱 이자스민이 최초 이주민 국회의원에 그렇죠. 대한 질문들인 거예요. 이제 정책적인 질문이나 뭐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보다 사실상 뭐 국회에 입성했으니 어떠십니까? 뭐 최초 외국인 뭐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어떻습니까? 뭐 1년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2년 됐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직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21대 국회에 지나면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정책 예. 관련된 그런 질문들도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아무래도 느낌상으로는 옛날보다 지금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주민 외국인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제- 이주사회 기본법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오셨고 네. 이번 국회 때도 지난달에 이민사회 기본법이랑 이주 네. 배경 시민청 관련 법안을 네네네네. 발의를 하셨어요. 이게 19대 때 좀 발의했던 법안이랑 어떻게 다르고 이 법에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먼저. 19대 국회 때 마지막 해에 그때 2월달 이민사회 기본법을 제정안을 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축소를 했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는 모르는 이유가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이민자가 누군지, 누구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하고 제한 외국인 저 기본법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누구냐, 제한 외국인이 누구냐,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상 너무나게 다양한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너무나게 다양한데 법적 정의가 없었고 네. 그리고 법 심의를 볼 때마다 그게 나와요. 이민 관련된 법안을 이렇게 개정안을 내면은 이민 정책 정의의 미비. 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도 심의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먼저 있어야 할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마찬가지로 지원법 원래는 기본법부터 나와야 되는데 기본법 없이 지원법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민사회 기본법은 정의를 하는 게가 제한 외국인 저 기본법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정의에 대해 돼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제한됐다면 이번 이민사회 기본법은 이주 배경 시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거 법적 정의 모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 출신 이주민이 관련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뭐 다문화 가족이든 이주 노동자이든 심지어 미등 노동자도 다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종괄적인 그런 정의를 해놨습니다. 점점 정상으로 가는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는
이민청이라는 그런 기관이 굉장히 시기상조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았었어요. 식구들 이게 때. 예, 네. 시기상조다. 네, 200만 네. 명이 뭐 벌써 이렇게 기관을 하나 만드냐, 청을 하나 만드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제가 이번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네. 계속 이제 사회에서 계속 이야기 신문 네, 기사에서 네, 네. 계속 다루고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보조직법까지 이렇게 페어링을 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통과를 못 시켰지만 갑자기 통과를 할 수가 없다는 게가 더 마음이 아프네요. 예. 네. 일단은 개정안하고 제정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여야 모두가 좀 공감대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왜 통과를 못한 거죠?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도 본인도 빌려하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네. 괜히 두 장을 찍었다가 왠지 표- 모르게 이게 자별금지법 같은 법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지역구에 뭐 외국인이 공격을 받을 수 많은데 있다.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박노자 교수 얘기 중에서도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얘기할 때 이것이 어떤 인종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계급의 계급의 문제라는 문제. 계급의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좀 서열화를 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서열화하는 그런 문제에서 왔다고 얘기하신 것도 좀 마음에 와닿았고 네. 사실 인구의 4%잖아요. 거의 5% 아마 5% 예. 통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요. 2008년부터 다문화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구천의 국적을 바꿨던 사람들은 이미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집계가 통계 네. 집계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저도 제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통계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모르는 있겠죠. 사람은 많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민사회 기본법으로 따지면 뭐 그러니까 이민 배경인 예, 그런 이주민 그렇죠. 배경이 이주민 있는 이주민 배경인 배경인 사람. 이주 배경인 으로 한 사람 5%가 훨씬 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렇군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15명은 돼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굉장히 다채롭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어떤 뭐 가족을 이룬 분도 있지만은 또 노동자도 있고 또 네. 2세 분들도 있고 예, 뭐 난민도 난민도 그렇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한국 사회 어떤 뭐 가부장적 시선으로 뭐 가족만 뭐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뭐 그런 네. 시선도 있는 것 같고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는 네. 관심 안 가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저는 언론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250만 명이라고 얘기들 하지만 막상 보면은 외국인, 이주민 관련된 내용은 되게 부정적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250만 명에 왔지만 사실상 보면은 자기의 일터나 자기 일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또는 가족 중에 외국인이 없는 이상은 한 번도 외국인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거나 이게 일을 해봤구나. 예, 그게 저기 뭐죠? 또 접점이 없다는 거죠? 예, 접촉이 없다는 예. 거죠. 이제 접촉이 없다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생각이 어떠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얘기를 못 해봐서 그냥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신문 기사고 그렇죠. 미디어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 이주민들의 모습이 그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고 이런 저기 불쌍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되게 많이 갖다 보니까 못 산다라는 이런 인식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서열화, 계층 이렇게 좀 약간 낮은 층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계선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그런 증명 자료들은 수많은 게 많이 나오는데 수많은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신문 기사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런 얘기는 안 네. 쓰는 범죄를 혹시 뭘 보셨어요? 저질렀는지 이런 것만 쓰죠. 주로.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갖게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난 한 번도 저는 외국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다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다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경험을 없던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예.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좀 이야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의 핵심은 좀 이중적인 대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전문직 이주민 규제 가감히 철폐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각종 뭐 화이트 칼라에는 유인책을 주고 뭐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블루 칼라는 뭐 낙후된 일자리를 전혀 개선시키지 않는 그리고 마구잡이로 단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화이트 컬러를 이게 고학력 기술직 어느 나라나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오냐 뭐냐는 오고 거죠. 이게 오냐는 거죠. 어떤 나라든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민 정책을 보시면 다른 나라들도 정책이 비슷해요. 이게 고학력 기술이 높은 사람들이 원하죠. 우리가 아마 제4차 외국인 기본 계획도 나왔었지만 1차부터 4차까지 똑같이 거기 보시면은 가장 미비한 부분이 이 엘리트를 데려오는 그러니까 고학력 기술직의 그런 없군요, 사실은. 굉장히 가장 미비한 부분이거든요. 재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ICT에 제가 전문가예요. 네. 근데 ICT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든 지금 완전 유럽이든 그렇죠. 미국이든 뉴질랜드, 그렇죠. 호주든 난리죠. 최고죠. 똑같이 네. 모시려고 하잖아요. 네. 제가 한국에 왜 오냐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한국에 왜 ICT 오냐. 전문가인데 네. 그 수많은 국가를 놔두고 네. 네. 뭐 여러분들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네. 뭐 한국에서 있겠지만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다. 재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 인구 소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뚫어닥치고 있는데 네. 일할 사람은 없고 그렇죠. 제조업이 죽어가고 있고 다 해외로 다 나가야 할 상황인 거고 우리 노인들은 돌봄 문제가 굉장히 강하고 아이도 안 나는 세계에서 유례도 없는 0.6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저출생 이게 이 문제들이 바라보지는 않고 다르게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더 키워야 돼, 잘 돼야 된다. 누구나 글로벌 국가는 될 수는 네. 있죠. 그게 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죠. 저임금 일자리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네. 더딘 문제, 네네. 혹은 오히려 미등록 이주민을 강하게 단속하는 문제, 네. 그 문제에 대한 의견도 좀 있으세요? 어떤 전문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미등록자의 수는 네. 미등록 외국인의 수는 20만이라고 합니다. 20만 명. 네. 네.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게 단속을 해서 내보내고 그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43만 명 정도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네. 미등록이요. 미등록 외국인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여러 사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되게 대대적으로 작년 말 연말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되게 단속을 굉장히 그래서 뭐 3만 8천 명인가 뭐 3만 네, 몇 명이 엄청 이렇게 많이 했죠. 잡혀갔다고 네. 이렇게 다 내보냈다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근데 같은 시기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그러면 할 수 타버렸구나. 있는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미등록자의 수가 20만 명이면은 네. 우리가 이미 헐 넘었었어요. 안 그래도 필요한데 40만 명이나 다 미등록자가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또 사상 최고 16만 5천 명을 데려온대잖아요. 올해. 그렇죠. 2년 사이에 3배가 된 거거든요. 코타가. 네. 1년 코타가 5, 6만 정도 하거든요. 2022년까지만이라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거의 뭐. 근데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문제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안 봐서 그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맞습니다. 도구가 되어 정책의 있고. 방향성의 문제예요. 우리 같은 그러니까 사람인데 노후화로 네. 해서 도구가 되어 있죠. 뭐 말 그대로 뭐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한 번 쓰고 갖다 버릴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사실상 우리는 지금 지역 특화 비자도 생겨났고요. 지역 특화 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민
그러니까 가족 이민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군요. 예, 그런 수준에 왔었거든요. 거기 지금 뭐 재작년에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뭐 10개의 지역에서 지금 66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신청자들이 네. 신청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특히나 소멸 지역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살면서 불의를 수 잡고 있게. 이렇게 네. 5년 정도 살게 되면은 네. 영주권을 주고 그 영주권은 또 나중에는 국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우리 지금 이주 노동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영주권 아예 그 자체에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 10개월. 왜 4년 10개월인지 잘 아시죠? 5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5년에 넘어가면은 영주권 네. 신청 자격이 주어지니까 4년 10개월 정도만 한국에 있다가 다시 막 바깥으로 나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다시 들어오죠.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얄팍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닌 것 우리 같습니다. 같은 국민이니까 아니, 현실적으로도 사실 뭐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득 볼 것도 없고 오히려 뭐 심지어 공무원들 고생시키는 맞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네. 정의롭지도 못하는 그렇죠. 이런 정책을 네. 하려고 뭐 차별 금지를 막 금지시키는 뭐 이런 예. 정말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예.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네. 제가 그 정보조직법안에서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민청이라는 것은 법무부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다들 정의를 생각하시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만약에 네. 네. 대통령실이나 네. 국무총실을 안 하면은 처 단위로 네. 하지를 네. 못하면은 네. 행안부라는 이야기가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전통 이민 국가들도 대부분 사실 OECD 국가들에서도 일본 빼고는 거의 OECD 국가보다 일단 일본 빼고는 아마 이민청이 대부분 우리 행안부의 같은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외국인 주민이 주민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어. 뭐 주민의 권리도 다 가지고 있고 주민 투표도 있고 절의 개정도 가지고 있고 감사 정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권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심지어 이제는 동네시를 지정을 했을 때 외국인 옛날에는 주민등록 인구수에서는 주민등록 수만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는 외국인 주민 수까지 포함을 하고 그리고 재외동포 등록 재외동포의 구수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내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안산이나 10% 15% 이상 되는 지역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거기까지 행정기구를 만들었을 때 이주민들도 이 수차를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작년에 또 개정이 된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불의를 잡고 있거든요. 외국인 정책들은.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무부는 통계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 체계는 거기는 할 수가 있을까라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민청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023년 우리 출산율 네. 합계 출산율이 0.72였고 네. 0.6대까지 작년 네. 하반기에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 너무나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어떤 인구 감소의 대책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민을 조금 더 네. 좀 전향적으로 예. 받아들이고 개방을 해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네. 새로운 어떤 그 사회 구성으로 네.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인구 소멸이나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민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제가 그렇잖아요. 다문화 가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동남아시아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그때 국제 결혼도 정부 사업이었었어요. 이게 사실상 정부 사업이었습니까? 1980년대부터 네. 농촌 총각, 장가 장가 가게 보내기. 그리고 네. 도시 여성의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인데 하도 그게 성공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아예 눈을 해외로 돌렸는데 돌린 그때 얘기 들었던 것 중 하나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도구적이었네요 그때부터. 근데 한국에 왔을 때
그래서 제가 도고화를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다 똑같잖아요. 앞집, 뒷집, 옆집 전부 다 애 하나씩밖에 안 낳는데 제가 열 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낳죠. 똑같이 하나.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답이 나오는 건데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실상 이민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 입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회가 달아가게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때하고 트럼프 때 그 너무 차이점을 다르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당과 그래서, 지옥이죠. 예. 그래서 이게 내 정당이 뭐 저기 뭐라 그러죠? 그 보수. 보수냐 진보냐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 나라 가야 할 방향을 정할 때 이 이민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얼마나 받을 건지, 언제까지 받을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받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질문에 답. 저는 뭐 우리 문 개방을 하고 모든 게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거기가 아니라 우리 필요한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정치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인정을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다 보니까 필요한 거는 아는데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래서 지금 항상 땜질식 정책을 하다 보니 한참 필요할 때마다 그냥 와요. 사람이 그냥 물러. 그때 우리 부르는 거죠. 그때, 너 그때. 돌봄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불러. 사람 불러. 제조업에 그러면 불러. 이 불러. 왜냐면 가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 이주민들도 이주 노동자들도 자별을 겪고 있다는 거는 자별적인 대도를 자별적인 그런 그 경험인가 보다 좀 그런 지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과연 한국에 올까?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다들 잘 모르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왔을 때 뭐 당연히 계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E9 비자 같은 경우는 뭐 고용허가제를 위한 걸 당연히 그게 한국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는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우리 집에는 김장을 하면은 막 200부기, 200부기 이렇게거든요. 150부기, 200부기. 근데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집안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한국 여자들은 전부 다 200부기 김장을 하고 있구나.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사회생활 나가다 보니까 다 사먹. 그렇죠. 예. 왜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국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자별 대우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네. 모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겠어요. 지금 나중에는 이 이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자들이 모든 나라가 저출생이고 고령화이고요. 모든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저출생이고 고령화고 그러면 전부 다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데려와야 되는데 나중엔 우리가 너무 늦게 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데려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있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분위기들은 많이 있는데 네. 그게 어떤 아주 그 농익은 푸시가 되게 열매로는 필요한데 이 누구를 밀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또 22대 국회에서는 스피커 역할을 할 사람이 없죠.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쭙고 싶은데 사실 뭐 22대 총선에서 오히려 막 자국민 보호연대라고 해서 이제 예. 잘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막 오히려 납치감금하는 거를 구호로 내세운 사람이 있을 정도였고 말씀하신 대로 22대 국회 스피커가 없어요. 이주민을 대표할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사실은 다음 전선을 구축할 것인가. 차별금지법도 입법이 안 된 마당에. 예. 거꾸로 갑니다. 세상이 위기. 정말. 그렇죠. 네, 그거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희가 프로그램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마다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 혐오, 이 외국인에 대한 이 편견에 왜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항상 얘기는 겁이 나서 그럽니다. 맞죠. 너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몰라서. 대한민국은 외국인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고 해외 나간 지도 1980년 맞습니다. 80 맞아요. 올림픽 80년대 끝나고 나서 후반, 이렇게 네. 나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뭐 유럽의 뭐 파리의 복통, 뭐 이세돌의 복통 이런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에 의뢰하면 어떡하냐. 우리나라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두려움이 괜히 그거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집결을 하게 된다면 아니야 우리나라 우리끼리 살아야 돼 우리끼리 어떻게 남아야 돼라는 그런 두려움인데 근데 이제는 세상이 다 어디 가도 24시간에는 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열린 세상이거든요. 문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민 전문가가 그렇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이 펼치기 가장 좋은 나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주에 들어갔다가 다른 주에 나가게 되면은 몰라요. 누가 나간지 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경이 우리 국경 같은 경우 국경이 넘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경 넘는 사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선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뭐 선별을 해 데려와야 된다라고 외국인들이 우리 여태까지 선별하고 있어요. 선별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비자를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선별해서 데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도 선별을 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정주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정조화를. 인구가 소멸이 돼 가니까 그래 그냥 받자 이게가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를 하고 있는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민 정책의 정의도 없고 이민자의 정의도 없는 상황 이 마당에서 누구가 누군지 어떻게 대할 건지 항상 땜질 방식으로 뭐 이주 노동자들은 그때. 우리가 팬데믹도 그렇게 많이 느꼈잖아요. 갑자기 네. 외국인들은 마스크 보급 안 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서울시에들은 임산부의 교통비 지원금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갑자기 이거 정책이 내놓으니까 갑자기 법적으로 딱 보니까 외국인들은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 한국 국적을 안 바꾼 이주 여성들은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꿔야 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뿐이죠. 22대 국회에서 이민청이라도 좀 행안부나 처 단위로라도 해서 그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분들이 선별을 해서 데려왔던 이 사람들도 돌봄 노동자이든 이주 노동자이든 결혼 이주 여성이든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정책 방향도 달라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철에 임산부 외국인이라고 못 앉게 하는 거는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감수성이 결국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느끼는 거 정말. 근데 경제가 사회가 빡빡해지면 빡빡해질수록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저도 그건 이해갑니다. 이게 만약에 세상에 이렇게 파이가 있으면은 소수자 주어진 거 이만큼인데 소수자들은 다 함께 손을 잡아서 이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그만 주어진 게서 그것만 가지고 사오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언론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자주 놀러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오시겠습니다. 진짜. 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 뭐가 준비돼 있죠? 예, 저희 2부에 또 초대 손님 있으시죠? 예. 간단히 오늘 심지어 남산이라면서요? 주제가? 오늘 남산 얘기 좀 한번. 네. 사실은 인간이 오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주인이었던 남산. 그럼 선주민이네요, 그분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다 우리가 이주민이에요. 지금 뭐 이상한 주인 행세하면서 싼 기억하고 있는데. 네. 정말 주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